오늘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 책은 지민석 작가님의 나는 당신이 아픈 게 싫습니다 입니다. 출판사는 스튜디오 오드리입니다. 제목, 나란히 걷고 싶다. 한 사람과 사랑하는 것을 걸음에 비유하면 너무 급하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나란히 걷는 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돌려 옆을 보면 당신이 있고, 손을 잡고 싶을 땐 옆에 있는 당신 손을 잡고, 걷다가 손에 땀이 차면 잡은 손을 살포시 놓고, 그러다 손을 또 잡고 싶으면 옆에 있는 손을 다시 잡고, 어깨에 기대고 싶을 땐 당신 어깨에 머리를 기댈 수 있게, 그렇게 언제나 나란히 걸으며 사랑하고 싶습니다. 요즘 사랑에는 산책하듯 걷는 여유가 없습니다. 연애를 시작할 때, 즉 걷는 시작점만 같을 뿐. 함께 걷는 내내 속도와 방향을 맞추지 않고 상대방에게 빨리 와라, 천천히 가라고만 하지요. 그런 사랑은 아니, 안 하겠습니다. 고즈넉한 날에 당신 손을 잡고 나란히 걷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랑합시다. 제목, 당신. 가장 사랑하는 이를 부르는 2인칭 대명사, 당신. 난 당신이란 말을 좋아한다. 그리고 그 당신이 당신이라 더 좋다. 당신의 첫 인상은 예뻤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보고 와, 예쁘다 라는 감탄사가 흘러나올 정도였다. 어처구니 없고 낯뜨거운 순간이었지만 그렇게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낸 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니 당신의 첫인상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그런 당신은 예쁘기만 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를 더 반하게 했다. 마음씨가 천사 같아서 잔소리 한 번, 불평 한 번 늘어놓는 법이 없었다. 군 복무 시절 남들은 거꾸로 신는다는 고무신을 끝까지 신고 있던 사람이었고, 일과 관련한 미팅이든 사교적인 모임이든 어떤 자리라 해도 마음 편히 다녀오라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시간을 거쳐 지금 당신은 내게 없어서 안 될 존재, 나를 잡아주는 버팀목이 되었다. 아무리 멋진 말을 늘어놓고 멋진 글을 써내려가도 당신에 대한 칭찬으로는 여전히 부족하기만 하다. 당신을 얼마나 보고 싶으냐는 물음엔 단연코 같은 말만 되풀이할 것이다. 하루 이틀 말고 며칠 푹 보고 싶다. 제목, 한강에서 밤 공기 좋다. 당신이랑 같이 오고 싶어. 다소 쌀쌀하니까 담요나 롱패딩을 챙겨서 말이야. 한강에서만 먹을 수 있는 기계로 끓이는 라면을 하나 사서 나눠 먹고, 소주와 맥주도 한 병씩 사서 잔을 채우고 또 비우면서 어제와 오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해질녘 노을을 보면 혹시 마음이 몽글해질까? 그럴 때 당신의 마음도 말랑해질까?
그러다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혹여나 당신이 속마음을 전하다 울어버리면 어쩌지. 쓸모를 다하지 못하더라도 가방에 손수건 하나 미리 챙겨놔야겠다. 얘기를 나누고 나면 당신 손을 잡고 터덜터덜 느린 걸음으로 한강을 거닐고 싶어. 그렇게 천천히 너무 조급하지 않게 당신의 지난 날을 내가 서서히 지우고 싶다. 지난 기억을 서서히 덮어주고 싶다. 당신의 내일을 나로 채워가고 싶다. 당신만 괜찮다면 그럴까, 우리? 제목, 여행길.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당신이랑 함께 말이에요. 열차에 올라 우리가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이름의 장소로 떠나요. 당신이나 나나 눈에 익은 길이 아닌 아주 낯선 곳으로 말이죠. 그런 곳에 간다면 우린 서로 맞잡은 손에만 의지한 채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낼 거예요. 당신과 나는 걸음걸이뿐만 아니라 그림자까지 닮아가겠죠. 혹시 걷는 것을 좋아한다면 해가 질 무렵엔 밖으로 나가 노을 지는 고즈넉한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걷기로 해요. 그날 우리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난 당신이 너무 좋아. 이런 말도 서슴없이 건넬 수 있을까요? 서로의 시간을 공유한다는 말은 같은 마음을 품고 지난 날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단 앞으로 함께할 나날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 어떨까요? 내가 숟가락을 놓는다면 당신은 젓가락을 놓아주고, 당신이 컵을 준비하면 내가 물을 따라주겠다는 그런 얘기거리들이요. 그러다가 하늘이 어둑해질 무렵에 맛있는 음식과 술에 듬뿍 취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사랑합시다. 오늘이란 시간이 지나도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내일보다 더 행복하게 말이에요. 그렇게 여행 끝자락에 다다르면 처음에 아주 낯설었던 그곳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여행지가 아닐 겁니다. 둘만의 추억만이 깊게 남아있는, 다시 찾고 싶은 그런 곳이 되겠지요. 그렇게 그 여행길에 매듭을 짓고 우리 또다시 다른 낯선 곳으로 떠나요. 당신과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을 여행하고 싶습니다. 제목,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 안녕. 요새 날이 많이 춥지.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던데 꼭 따뜻하게 입고 다녀. 이렇게 당신에게 오랜 그리고 진한 안부를 물어. 나 실은 최근 들어 어떤 사람을 2번 정도 만났거든. 그전인 지난 겨울에 60초가량 얼굴을 마주했고 5마디 정도 대화를 주고받기도 했어. 그래도 이 정도면 거의 초면인 셈이지? 아무튼 그때 그 만남을 끝으로 시간이 흘러 계절은 다시 겨울이 되었고 또 새로운 추위에 몸을 움츠리며 그 사람을 다시 만났어. 최근에 너의 결혼식이라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인상 깊었는데 여운이 상당해서 극장에서 2번이나 봤어. 너도 시간 되면 꼭 봐. 이 영화에
3초라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남녀가 처음 눈이 딱 마주친 순간부터 3초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이야. 영화를 2번이나 보면서도 난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야. 3초 만에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라면 너무 가볍다고 봐야 하지 않아? 라며 픽 웃으면서 넘겨버렸지. 난 누군가를 만나면 상대에게 서서히 스며드는 사랑만 있다고 확신했거든. 첫눈에 반했다 라는 표현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등장인물 간에 쓰이는 장치일 뿐이라고 믿는 사람이었어. 근데 웃긴 게 내가 여행을 떠나기 얼마 전에 그런 허무맹랑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야. 지난 겨울에도 서점에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번 겨울에도 다시 서점이라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서 그 사람을 기다렸어. 나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기에 책 읽고 있을 테니 천천히 조심히 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손에 든 책을 넘기고 있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을 읽다가 휴대전화 진동에 아차 하면서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들었어. 그 사람이 서점에 도착했다고 전화를 건 게 틀림없었지. 손에 휴대전화를 쥔 채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는데 바로 옆에 그 사람이 서 있는 거야. 정확히 3초는 아니겠지만 너무 놀란 상태로 몇 초간 눈이 마주쳤는데 영화에서 말한 3초라는 타이밍이 이거다 싶었어. 놀란 나를 보며 함께 놀란 그 사람의 얼굴이 이상하리만치 좋더라고. 이후 길을 걸으면서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는 걸 시작으로 밥, 커피, 영화로 이어지는 무난한 데이트를 했어. 신기하게도 그 사람과 함께 할수록 호기심이 점점 커져 가더라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확실해졌을 때 또 얼굴 보자며 다음 만남을 약속했어. 그렇게 여행 떠나기 직전에 한 번 더 만났지. 그게 2번째 만남이었어. 그리고 오늘은 그 사람에게 꽃이랑 편지를 건네주고 오는 길이야. 우리 사귀자. 나 너 좋아해. 라는 감정 표현을 상대방에게 전한 이후부터 사랑이 시작일까? 아마 아닐 거야. 자꾸만 보고 싶고 생각나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순간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번 여행길 내내 그 사람의 안부가 궁금했나 봐. 그렇게 사랑이 시작되고 있었나 봐. 제목 애틋한 사람. 그거 알아요? 당신이랑 전화할 때 말이에요. 당신은 목소리가 참 좋아요. 매번 그렇게 느낀답니다. 완전히 내 취향이랄까요? 저 멀리서 걸어오는 당신의 모습은 또 얼마나 예쁩니까? 약간 과장하면 눈이 부실 지경이랍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 그대로를 여전히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는 모습도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가끔 입가에 밥풀이 묻어도 괜찮습니다. 그 밥풀을 떼어주는 일이 좋습니다. 당신은 또 얼마나 끼가 많은지 유독 내 앞에서만 개구쟁이입니다. 당신이 호박고구마 성대모사를 할 때마다 저는 진심으로 웃음을 터뜨립니다. 봐도 봐도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좋은 건 당신이 전부 차지하고 있네요. 당신을 세상 밖에 내놓으면 불안해서 어디 두 발 뻗고 잘 수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랑스러운 당신에게 나는 언제나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안식처가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참 애틋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가슴이 설렙니다.